당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가장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여성이 왜 불안 발작을 겪을까? 왜 당신의 매혹적인 이웃은 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을까? 칼 융이 수십 년 전 이미 발견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불안한 패턴이 있다. 비범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파괴적인 정신적 싸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불운도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다. 융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특정한 심리적 저주를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가 이 여성들에게 깨닫지 못한 채 치르게 만드는 정신적 대가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섭식장애, 심각한 우울증, 유해한 관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인정 욕구다. 당신은 왜 가장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종종 가장 심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과 광기 사이의 이 어두운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융이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예견했던 심리적 힘에 불가피한 결과다. 진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아름다움의 저주. 융이 실제로 발견한 것. 칼 융은 수십 년간 인간의 정신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아름다움이 어떻게 여성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가였다. 그는 자신의 상담실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종종 가장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융은 사회가 아름다운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대상으로 대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왜곡된 정체성 관계를 만든다. 저주는 아주 이르게 시작된다. 예쁜 여자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다. 부모, 교사, 낯선 사람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에 집중한다. 다른 아이들이 기술과 성격을 발달시키는 동안 아름다운 소녀들은 예쁨이 자신의 초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초능력은 곧 감옥이 된다. 융은 이것을 아름다움의 덫이라고 불렀다. 이 여성들은 자신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에 중독된다. 그들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이 필요하다. 그 칭찬이 멈추는 순간,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멈춘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진다. 이 저주는 성장하면서 더 심해진다. 아름다운 10대들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남자아이들은 그들의 몸만을 원하고 다른 여자아이들은 질투로 그들을 미워한다. 어른들은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멍청할 것이라 단정하며 다르게 대한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무기이자 방패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는 결코 배우지 못한다. 융은 이 여성들이 자신이 거짓 자아라고 부른 것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 속으로는 죽어가면서도 웃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척하며 비참하면서도 행복한 척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기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시킨다. 아름다움의 저주는 또한 잘못된 종류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포식자들은 이들의 인정 욕구를 감지하고 그것을 이용한다. 이 여성들은 외모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과의 유해한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집착을 사랑으로, 소유를 보호로 착각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가 외모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노화, 체중 증가, 혹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변화에도 극도로 예민해진다. 이는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 비판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 저주는 직업 생활로도 확장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성이 능력이 아니라 외모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가정한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하게 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에 노출되지만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융은 또한 이 여성들이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관찰했다. 다른 여성들은 그들을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고 남성들은 친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관계만을 원한다. 그들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이 저주의 가장 슬픈 점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인정과 승인을 쫓으며 살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멈춰서서 묻지 않는다. 그들은 관심에 중독되지만 그 관심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융은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화, 거절, 고독, 외모 상실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무엇을 먹을지부터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아름다움의 저주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모든 매력적인 여성을 경쟁자로 보도록 학습된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느라 바빠 다른 여성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한다. 이는 진정한 우정이 불가능한 외롭고 경쟁적인 세계를 만든다. 융은 사회의 여성 아름다움 집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성들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어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미용 필터의 세계를 보면 그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 보인다. 이 저주가 강력한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는 정신적 고문을 더욱 심화시킨다. 융은 이 저주를 깨기 위해서는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외모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극도로 어렵다. 아름다움의 저주는 개인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파괴한다. 우리는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성을 비난한다. 융은 이 패턴을 분명히 보았고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다. 이 저주는 왜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정신질환, 중독, 그리고 깨진 관계로 고통받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약하거나 미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성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희생자다. 이 저주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깨는 첫걸음이다. 영혼의 거울. 이미지가 감옥이 될 때 융은 거울과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반영에 갇힌 죄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끝없는 자기 검열과 비판의 순환 속에 갇힌 것이다. 거울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판사이자 배심원이며 사형 집행자가 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끊임없이 거울을 보지만 자신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점, 불완전함, 노화의 징후를 찾는다. 융은 그들이 거울 집착이라 부른 상태를 발달시킨다고 관찰했다. 이는 외모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중독적 욕구로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적 감옥이 된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최악의 적이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 보인다고 말하는 동안 거울은 그들이 상상하는 모든 작은 결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름을 보고 없는 살을 보고 다른 이들이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추함을 본다. 이러한 왜곡된 자기인식은 그들을 서서히 미치게 만든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해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장을 갑옷처럼 사용하며 파운데이션과 컨실러의 층 뒤에 숨는다. 각 제품은 오직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결함을 고쳐줄 것을 약속한다. 이 감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반영을 즐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울은 고통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해가 지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때 자신의 힘을 보여주던 거울은 이제 자신의 유한함을 보여준다. 융은 이 여성들이 거울을 둘러싼 의식들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강박장애에 가까울 정도라고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특정한 조명 각도와 시간대를 정해두고 자신을 못생기게 보이게 하는 거울은 피하며 더 호의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울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세계 전체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를 통제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다.
이미지 감옥은 거울을 넘어 사진과 영상으로까지 확장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카메라가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종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하나의 셀피를 위해 몇 분 동안 포즈를 취하며 받아들일 만한 한 장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또 다른 형태의 거울 감옥이 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이형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완벽함이 보이는데도 스스로는 진심으로 자신이 끔찍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그들의 뇌는 자신에 대한 시각 정보를 다른 사람을 볼 때와는 다르게 처리한다. 이러한 정신적 왜곡은 그들을 자신의 인식에 갇힌 죄수로 만든다. 거울 감옥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일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활동을 정할 때 그것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머리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수영을 피하고 화장이 지워질까봐 운동을 건너뛰며 씹는 모습이 보기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식사하기를 거부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예기치 않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울 공황 발작을 자주 겪는다고 기록했다. 상점 창문에 비친 우연한 반사만으로도 그들의 하루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반사 표면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며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고 조정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감옥은 더욱 정교해진다. 링라이트, 뷰티 필터, 사진 편집 앱은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탓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도 제공한다. 그들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진을 편집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낸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관계와 기회를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느라 중요한 대화를 놓친다.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느껴 초대를 거절한다.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그들이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간다. 거울 감옥은 이중적인 인격을 만들어낸다. 거울 속에서 그들이 보는 여성은 결함이 있고 늙어가며 불완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여성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완벽한 존재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현실 사이의 단절은 그들을 정신질환으로 몰아간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버전의 자신을 화해시킬 수 없다. 융은 거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이미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반사된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평생 외모로 평가받아 온 그들에게 이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가장 슬픈 점은 아름다운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거울 집착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멈출 힘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모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완전하게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가둬둔다. 이 거울 감옥은 왜 아름다운 여성들이 섭식장애, 우울증, 불안을 자주 겪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허영심이 많거나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가치가 자신의 반사 이미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친 이미지 집착 사회의 죄수들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 거울은 대신 자기 고문의 도구가 된다. 참고로 만약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신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결한 가이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그림자. 칼 융은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성격의 어두운 부분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이 그림자는 특히 더 왜곡되고 위험해진다. 완벽한 미소 뒤에는 사회가 인정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며 상냥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사회는 그들이 화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가짜 미소를 기본 표정으로 발전시키게 만든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어도 말이다. 문제를 겪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자는 더 강해진다.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예쁘잖아. 걱정할 게 뭐 있어. 같은 말로 이를 무시한다. 이러한 무효화는 그들의 고통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그곳에서 품고 더욱 독성으로 자라게 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가 미소 우울증이라 불렀던 상태를 자주 겪는다고 관찰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태다. 그들은 행복을 연기하는 전문 배우가 되며 그동안 그림자는 내부에서 그들을 잠식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기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지치게 한다. 그림자에는 표현이 허락되지 않은 모든 분노가 담겨 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달콤하고 수능적이어야 하며 결코 화를 내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받는다. 남자들이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도 웃어야 하고 물건처럼 취급받아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억눌린 분노는 그림자 속에 쌓여 폭발적인 감정 문제를 만들어낸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그림자에 강렬한 자기 혐오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세상은 그들을 완벽하다고 보지만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낀다. 외모로 인해 받는 관심과 이점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수치심, 열등감, 자기 혐오로 가득 찬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그림자에는 또한 노화와 아름다움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외모가 사라지고 가치도 함께 사라질 그날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 두려움은 매일 그들을 괴롭히지만 사회는 그들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표현되지 못한 공포는 그림자를 더욱 키운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끌어들이지만 그러한 대우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그림자에는 인간이 아닌 재산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남자들이 그들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웃으며 분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 완벽한 미소는 벗을 수 없는 가면이 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짜 감정을 연기해온 탓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단절된다. 그림자에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운 모든 진짜 감정이 담겨 있다. 두려움, 분노, 슬픔, 좌절, 절망.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그림자에 섭식 장애와 자해 행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몸을 향해 내면화한다. 스스로를 굶기거나 자신을 베거나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어둠을 반영하는 다른 파괴적 행동을 한다. 고통 속에서 고립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욱 강해진다. 모두가 그들의 삶이 완벽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지나 이해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외로움은 그림자를 먹여 살리며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만든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억눌린 어둠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는 그림자 분출을 자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폭력적인 분노 폭발을 일으키거나 위험한 행동에 빠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분출은 주의를 요구하는 그림자의 외침이다. 그림자에는 사회의 기대와 맞지 않아 숨겨온 그들의 진짜 성격 또한 담겨 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왔기 때문에 공연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알려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채 그림자 속에 존재한다. 융은 그림자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미지 유지를 위해 희생해온 가장 깊은 욕망과 꿈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과학자, 운동선수, 예술가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재능보다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꿈들은 그림자 속에 살아있으며 분노와 후회를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그림자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그곳에서 자주 형성되는 자살 사고이다.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림자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인다. 사회에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 어둠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든다. 융은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고 경고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어 평생을 보내는 아름다운 여성들은 마침내 그림자가 인정을 요구할 때 완전한 심리적 붕괴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림자가 억압되는 시간이 길수록 결국 드러날 때의 파괴력은 더 커진다.
이 그림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과장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숨기도록 강요한 표현되지 않은 어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끊임없는 찬사에 숨겨진 대가. 융은 끊임없는 찬사가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마치 약물처럼 작용하여 서서히 정신 건강을 파괴하는 중독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디를 가든 존경과 찬사를 받는다는 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존과 절망의 순환에 가두는 심리적 악몽이 된다. 찬사는 이르게 시작되어 멈추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칭찬과 시선, 관심을 받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분 좋고 자신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융은 그들이 곧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느끼기 위해 이러한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찬사가 잠시라도 멈출 때 그 숨겨진 대가는 분명해진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평소에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마약 중독자와 유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며 잃어버린 찬사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 이는 정상적으로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찬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적인 인생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자신을 숭배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한다. 두뇌를 쓰기보다 외모를 드러내는 직업을 택한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끊임없는 찬사는 또한 융이 말한 수행 불안을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나쁜 하루를 보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는데 그것이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이 압박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 융은 이 여성들에게 찬사가 진정한 사랑이나 존중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소수에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사랑받는 것보다 많은 낯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선호하며 양을 질보다 앞세운다. 그 결과 찬미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한 감정적 연결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고립된다. 끊임없는 찬사의 대가에는 사람들의 동기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아름다움과 연관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편집증을 낳고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두가 잠재적인 이용자나 가짜 친구가 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이 말한 찬사 내성을 자주 발달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의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평범한 칭찬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더 극적인 인정 형태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위험한 관심 추구 행동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숨겨진 대가에는 진정한 성격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가장 많은 찬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며 그것이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인물이 되어 진실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관심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융은 끊임없는 찬사가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든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데 늘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들은 혼란과 분노, 배신감을 느끼며 이는 일상적인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 대가에는 내적으로 자신을 검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외부의 찬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외부의 확인 없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능력을 잃는다. 그들의 자존감은 매일 받는 관심의 양에 따라 오르내리며 감정적 불안정을 만든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찬사를 유지하는데 더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스스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관찰했다. 완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건너뛰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 대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끊임없는 찬사는 죄책감과 수치심도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외모 때문에
이 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을 사기꾼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긍정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며 이는 정신 건강을 약화시키는 내적 갈등과 자기의심을 낳는다. 융은 찬사 중독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된다는 것도 발견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에서 가능한 모든 관심을 짜내려 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 주요한 인정의 원천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공황과 절박함으로 몰아넣는다. 숨겨진 대가에는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놓치는 것도 포함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나 관심사를 개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모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의 삶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며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실존적 위기를 초래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찬사 숙취를 자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강렬한 관심 뒤에 찾아오는 우울과 공허의 시기이다. 존경받는 데서 오는 고조된 기분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 항상 추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정신적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가장 비극적인 대가는 끊임없는 찬사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진정으로 보이거나 이해받는 느낌을 결코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형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꿈,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껍데기만 숭배받는 삶을 살며 내면의 자아는 보이지 않고 가치 없게 남는다. 이러한 찬사 중독은 끊임없는 긍정적 관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름다운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지를 설명해준다.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바람직해 보이는 찬사는 실제로 건강한 자존감과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감옥이 된다. 이 숨겨진 대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투쟁, 즉 외부 인정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외부 인정의 함정. 칼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빠져드는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함정 중 하나를 확인했다. 그것은 자존감의 근원이 외부 인정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함정은 너무나 미묘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정신적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운다. 낯선 사람이 예쁜 딸을 칭찬하면 부모는 자랑스러워한다. 교사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름다움과 연관되고 싶어 친구가 되려 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외부 피드백은 그들의 가치가 전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인정의 함정은 순진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칭찬, 좋아요, 시선, 타인의 긍정적 반응에 중독된다. 이러한 외부 승인 흐름이 끊기면 그들은 무가치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낀다. 그들의 전체 감정 상태는 매일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알아보고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융은 이 함정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조작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다. 인정을 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유해한 파트너들은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여 이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학대적인 관계에 묶어두고, 고용주들은 부적절한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승인과 인정을 제공하며 그들을 착취한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함정은 더욱 정교해진다. 그들은 미세한 표정, 신체 언어, 사회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가늠한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해 즉시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다시 인정을 얻으려 한다. 이러한 과도한 경계 상태는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이다. 융은 이 함정에 빠진 아름다운 여성들이 결코 내적 검증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발견했다. 그들은 외부의 확인 없이 스스로를 좋게 느끼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종종 잔인한 세상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 그들의 정서적 안정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 검증의 함정은 융이 승인 불안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매력적이거나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이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노화, 체중 증가, 혹은 자신이 받는 검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공포 속에 산다.
이 불안은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하며 위험을 감수하거나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 융은 소셜미디어가 이 함정을 무한히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좋아요. 댓글, 팔로워에 집착하게 된다. 그들은 검증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벽한 게시물을 만드는데 몇 시간을 보내고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붕괴된다. 그들의 자존감은 알고리즘 변화와 온라인 트렌드에 따라 요동친다. 이 함정은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진정한 관심사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이미 자신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모든 검증을 제공하는데 왜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겠는가? 이는 나이가 들고 외모가 퇴색되기 시작할수록 그들을 공허하고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남긴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자신의 전부를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것 위에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융은 이 함정에 빠진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타인을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조종자들은 검증 의존성을 알아보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 그들은 사랑의 폭격과 철회를 반복하는 순환을 만들어 아름다운 여성들이 인정에 굶주리게 하고 끔찍한 대우를 감내하도록 만든다. 검증의 함정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의 판단이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하도록 학습되어 있다. 이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게 만들고 진정한 욕구와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융은 검증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가 개별화라고 부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감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내적으로 검증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 이 함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박해지는데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의 주요 검증 원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누리던 관심을 더 젊고 더 매력적인 여성들이 받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본다. 이는 공황을 만들어내고 검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몰아간다. 융은 이 함정에 빠진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섭식 장애를 겪고 과도한 미용 시술을 받으며 외부 검증 원천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심리적 생명선이 되어버린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해 건강, 재정, 관계를 희생한다. 검증의 함정은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외모에 끌린 사람들은 끌어들이지만 성격에 끌린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못한다. 한편 그들은 인상을 관리하고 승인을 유지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느라 더 깊은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융은 이 함정에 갇힌 여성들이 검증이 감소할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공허증후군, 이혼, 실직, 노화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외부 승인 위에 전부를 세웠던 자아감 때문에 심리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검증의 함정에서 가장 음흉한 측면은 사회가 이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것이 궁극적인 성취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외부 검증을 추구하도록 보상하면서도 불안정하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모순된 메시지는 그들을 의존과 자기의심의 순환에 가둔다. 융은 검증의 함정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영원히 막는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타인의 인식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 자신의 관심사, 가치, 꿈을 탐구하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타인을 기쁘게 하고 끌어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텅 빈 존재가 된다. 이 외부 검증의 함정은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끊임없는 긍정적 관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충족되지 못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타인의 승인과 맞바꾸었고 어떤 양의 외부 검증도 본래의 정체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선택의 역설, 많은 선택지, 그러나 평온은 없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과 그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에 대해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선택지를 갖는 것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종종 융이 선택마비라고 부른 것을 겪는다. 너무 많은 기회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평온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보통 원하는 누구와도 데이트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꿈처럼 들리지만 융은 끝없는 선택지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만든다고 관찰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특별하거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선택은 포기해야 하는 모든 대안의 무게를 함께 지닌다. 이 역설은 그들의 연애 생활에서 분명해진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수많은 잠재적 파트너의 관심을 끌지만 이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이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들이 관계에 완전히 헌신하고 갈망하는 깊은 연결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그가 영원한 쇼핑객이라고 부른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찾는다. 관계에서 관계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기회에서 기회로 옮겨다니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쌓을 만큼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항상 다른 곳에 풀이 더 푸르게 보인다. 선택 과부하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피로를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데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쏟는다. 그들은 밤에 누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고민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의사결정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융은 선택지가 너무 많을수록 오히려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의 결정에 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관찰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을 때는 선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수백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는 만성적인 불만과 후회를 만들어낸다. 이 역설은 그들의 경력에도 확장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종종 모델링, 엔터테인먼트, 영업, 혹은 외모가 중요한 어떤 분야에서든 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혼란을 만든다. 그들은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재능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외모 기반 일에서 오는 쉬운 돈과 관심이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공할 때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외모 때문인지 의문을 품고 실패할 때는 덜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면 간절히 원했을 기회를 낭비했다고 느낀다. 이러한 죄책감은 모든 결정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층을 더한다. 선택의 역설은 그들의 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보통 원하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아름다움과 연관되고 싶어 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많은 사회적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연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그가 헌신 공포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킨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문을 닫는 것은 다른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 자녀를 갖는 것,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두려워하는데 각각의 선택이 수많은 대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영원한 우유부단함 속에 가둔다. 풍부한 선택지는 또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에서 완벽함을 기대한다. 더 나은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관계, 직업, 생활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정상적이고 불완전한 삶의 경험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막는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종종 선택 불안을 겪는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비된다. 이 불안은 너무 심해져서 아예 결정을 피하게 만들기도 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역설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한때 무한한 선택지를 가졌던 같은 여성이 갑자기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한다. 풍요에서 제한으로의 이 전환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각한 우울과 공황을 촉발할 수 있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남의 잔디가 더 푸르다 증후군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삶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믿음이다. 그들은 대안적 시나리오를 상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현재의 현실을 감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신적 습관은 만족과 평화를 찾는 능력을 파괴한다. 선택 과잉은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끈기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을 방해한다. 일이 어려워지면 도전을 끝까지 견디기보다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무언가를 지속할 때 오는 만족감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융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름다운 여성들의 개인적 주체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선택도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는 실존적 불안과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없다는 감각을 만든다. 선택 역설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선택지를 저울질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실제로는 어떤 것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항상 문을 반쯤 열어둔 채 현재의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다음 움직임을 정신적으로 계획한다. 이는 깊은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을 막는다. 융은 선택 역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끊임없는 불만족 상태에 가둔다고 경고했다. 무엇을 선택하든 거부한 대안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힌다. 이는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결정적이다. 타인을 위해 사는 거짓 페르소나,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인 카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파괴적인 함정이 된다. 정상적인 사회적 적응으로 시작된 것이 타인의 즐거움과 승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로 변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교한 거짓 페르소나를 발전시킨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특정한 행동, 표정, 태도가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빠르게 배운다. 미소는 관심을 얻고 상냥함은 호감을 얻으며 완벽해 보이는 외모는 문을 열어준다. 이러한 교훈은 사회적 보상을 극대화하는 자기 연기를 하도록 가르친다. 거짓 페르소나는 너무나 정교해져서 아름다운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들은 하루 24시간 역할을 연기하는 메소드 배우가 된다. 그 연기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것이 연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어느 날 그들은 이 모든 연기 아래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며 깨어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페르소나가 타인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운다. 완벽한 여자친구, 이상적인 직원, 환상의 여성, 이러한 카멜레온 같은 능력은 유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다. 거짓 페르소나는 끊임없는 유지 관리와 에너지를 요구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외모, 행동, 말을 점검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 타인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을 풀거나 즉흥적일 수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극도로 소모적이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상황에 따라 여러 페르소나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 페르소나, 연애 페르소나, 가족 페르소나, 소셜미디어 페르소나가 있다. 이 모든 다른 버전의 자신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을 발견할 에너지를 남기지 않는 전업직업이 된다. 거짓 페르소나는 또한 연기 자체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실제로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가끔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면 파트너는 혼란이나 실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융은 거짓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이 그가 페르소나 피로라고 부른 상태를 만든다고 관찰했다. 이는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깊은 소진이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타인을 위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기 때문에 공허하고 지친 느낌을 받는다. 거짓 페르소나는 내려놓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옥이 된다. 아름다운 여성들은 연기를 멈추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거부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거짓 페르소나에 대해 너무 많은 긍정적 강화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성격은 사랑받을 수 없거나 가치 없다고 믿게 된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혼자 있을 때 공황 발작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는 페르소나가 진짜 감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한 자아와 너무 단절되어 고독이 위협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거짓 페르소나는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심사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직업, 취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 이는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으로 이어진다. 융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종종 자기애적 성향이나 다른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트너의 존재 전체가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맞춰져 있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관계는 아름다운 여성이 조작과 학대에 맞서 방어할 진정한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유독해진다. 거짓 페르소나는 융이 정체성 위기라고 부른 상태를 만든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젊을 때 통했던 페르소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운 새로운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며 관련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의 연기 끝에 마침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것인지라는 두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융은 거짓 페르소나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타인이 원하는 존재로 너무 오래 살아온 나머지 자신의 선호를 탐색해 본 적이 없다.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야? 나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같은 단순한 질문조차 답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거짓 페르소나는 또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막는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예라고 말하고 울고 싶을 때도 웃으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 채 타인의 요구를 수용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분노와 소진으로 이어진다. 융은 거짓 페르소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가 페르소나의 죽음이라고 부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사람을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페르소나가 곧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짓 페르소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만든다. 타인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여성들은 종종 결국 혼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자아를 사랑해줄 누군가로부터는 고립되어 있다. 융은 거짓 페르소나가 나이가 들수록 더 절박해진다고 경고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외모에 기반한 정체성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우스꽝스러운 페르소나를 발전시켜 관련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아를 마주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한다. 거짓 페르소나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기가 필요하며 자신의 진짜 자아는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그들을 정신 건강을 파괴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로막는 연기의 악순환에 가두어 둔다.